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의 TMI 콘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브랜드는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누구나 한 번 정도 먹어봤을 아주 유명한 콜라계의 대표이자 음료계의 전설적인 기업이죠. 자본주의의 상징화까지 되었는데, 저는 자본주의 3대 대표 기업을 주제로 먼저 이 주제를 할 생각입니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애플. 그렇다면 알아봅시다. 먼저 코카콜라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자면, 코카콜라 레시피 음료 자체는 미국의 평범한 약사였던 존 스티스 펜버턴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펜버턴은 미국 남북전쟁에 본인으로 참전한 경력이 있어 전쟁 중 부상이 있어서 그 상처 후유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약을 개발하게 되다가 우연히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에 첨가되어 있던 포도주를 제거하고 코카넛 잎을 새로 투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 코카의 단어입니다. 참고로 코카나무에서 추출한 것이 바로 코카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카인이 합법이었으며, 현재도 미국은 약사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주기 때문에 이상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코크라는 외국에서 많이 칭하는데, 이 또한 코카인을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콜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검은색 단물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이후 펜버턴은 이 레시피를 약재상이었던 아서 그릭스 캔들러에게 팔고 몇 개월 뒤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캔들러는 이 음료의 가치를 알아보고 펜버턴의 직원이었던 프랭크 앤 로빈슨에게 동업을 제시하며 회사를 세우니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 컴퍼니였습니다. 이후 로빈슨이 최초의 로고를 디자인하고, 캔들러는 본인만의 뛰어난 경영 방식으로 코카콜라 컴퍼니를 성장시켜갑니다. 더 이상 약이 아닌 전문적인 음료로 말이죠. 이후 캔들러는 애틀랜타 시장 등을 겸하며 정계로도 진출하여 성공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정치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드러프 가문에게 이를 팔아넘기고 조용히 남을 삶을 보내게 됩니다. 언니스트 우드러프가 2대 CEO로 취임하고, 코카콜라 컴퍼니는 여전히 잘 나갔지만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설탕값이 폭등해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잘 나가면 분명 누군가가 회방을 놓는다는 말이 있듯이 코카콜라 컴퍼니는 여러 루머와 논란들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어니스트는 아들 로버트 우드러프에게 경영직을 주고자 했습니다. 아들 로버트는 경영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로버트 우드러프는 어린 시절 말썽을 자주 치고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숨겨진 면모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어니스트에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입증하고자 했던 것인지 절반 이상 깎인 연봉에도 흔쾌히 코카콜라 컴퍼니로 오게 됩니다. 그가 코카콜라에 합류했던 나이는 겨우 33세. 동시에 1923년 4월 28일 토요일, 이날 로버트 우드러프는 역사를 바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품질과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고자 하였고, 이에 많은 직원을 다시 뽑아 개편하였는데, 광고 마케팅 전략도 내며 서서히 코카콜라에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내세운 마케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산타인데요. 탄산음료는 여름에만 먹는다는 의견이 강했기 때문에 겨울 판매량을 급증시키고자 우드러프는 그동안 산타와는 다른 모습의 산타를 광고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태까지 별 엄청난 특징이 없었지만, 코카콜라가 선보인 산타는 빨간 옷과 긴 흰 수염을 특징으로 보였고, 이에 인기가 대폭발, 겨울 판매량이 예상대로 급증하기 시작했죠. 이 코카콜라만의 마케팅 전략은 후에 북극곰 콜라 광고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우드러프는 올림픽 등에서도 코카콜라를 광고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때 역시 고민 음료로 많은 이익을 벌어들입니다. 이후 그는 끝까지 코카콜라를 지키다가 1985년 3월 7일 코카콜라 본사가 있던 애틀랜타에서 학년 95세로 눈을 감게 됩니다. 그의 뛰어난 안목과 그것을 실현으로 선사하는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은 역사를 바꾸었고, 현재의 코카콜라를 있게 하였습니다. 그는 특히나 상당히 장수했기에 그가 공식적으로 CEO 자리를 내려놓은 건 1954년까지였지만, 그의 생전은 물론이고
심지어 현재까지도 그의 영향력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궈낸 코카콜라는 자본주의 시장의 상징이 되게 됩니다.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코카콜라 컴퍼니만 아는 비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레시피가 적힌 문서는 과거 코카콜라 컴퍼니 초창기에 은행에서 돈을 회사로 확장할 때 은행에 담보를 주었으며 이후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다가 현재는 코카콜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역마다 맛이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 맛은 같기에 사람들이 레시피에 대해 궁금해하며 일부는 성분을 분석해 레시피를 파악하고자 하였죠. 하지만 여전히 이 레시피는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지금 누군가가 코카콜라의 레시피나 맛을 알아낸다고 해서 경쟁사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근 100년 이상 제품 원료의 기본이 되는 설탕과 물, 당류 등 기본적인 몇 가지 원자재는 회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개발한 인프라 구축이어서 아무 회사나 따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코카콜라의 로고는 앞서 말했던 로빈슨에 의해 최초의 로고가 디자인되었으며 이후 약간씩 변했고 필기체 형식의 스펜처의 로고라는 필기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며 약간씩 변화하였습니다. 이후 코카콜라 컴퍼니에서 코카콜라만의 아이덴티티 병을 확보하고자 병의 모양을 현재로 디자인하게 되었는데 이때 알렉산더 세뮤얼슨과 얼 알딘이라는 디자인을 둘의 합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코카나무 열매를 못 찾아서 코코아 열매를 모티브로 본따 제작하였다는 게 현재 공식적이지만 여성 의류인 호글 스커트를 본따 만들었다는 데 비결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편입니다. 역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회사 이름 그대로인 코카콜라 컴퍼니의 시그니처 코카콜라입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회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건 우리가 자주 마셔봤던 판타입니다. 판타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코카콜라 본사에서 탄생하게 되는데 코카콜라 컴퍼니가 미국 기업이어서 전쟁 동안에 사실상 독일에겐 1도 지원이 갈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독일 지사 쪽에서는 원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독일은 대공황 이후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며 히틀러가 경제를 살리고자 공장을 많이 지어 공장제 기업들이 많았고 이에 독일 사람들에게도 코카콜라는 사랑받던 음료였으며 히틀러 역시 채식주의자였지만 단 것도 좋아하였기에 종종 마시고는 하였다고 합니다. 암튼 독일 기사의 지사장이던 막스 카이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코카콜라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에 도달하여 새로운 음료를 만들기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환타였습니다. 최초의 환타는 여러가지 남는 재료를 써서 제작되었으며 비교적 품질은 떨어졌겠지만 전쟁 중 코카콜라를 아주 잘 대체하게 됩니다. 현재도 독일 사람들은 때문에 코카콜라 대신 환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입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우드로프는 직접 독일 기사에 방문하여 그를 나치에 충성했다고 해고할 수도 있었지만 역시나 현재 코카콜라를 만든 그답게 그는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카이트를 유럽 지사의 지사장으로 신격시키고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기뻐하며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후 코카콜라 컴퍼니는 환타를 개편하여 정식 음료를 출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파워에이드인데 이는 탄산음료 회사인 코카콜라 컴퍼니를 성공시킨 유명한 이온 음료이며 역시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먹어봤을 법한 음료이죠. 파워에이드는 초기 사실상 게토레이를 오마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닮아있어 그다지 반짝이지 못했다만 이후 시원함을 강조하는 포카리 스에트와 마찬가지로 파란색을 퍼스트 컬러로 하여 다시금 파워에이드를 선보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현재의 파워에이드 오리지널입니다. 파워에이드는 피파 월드컵과 올림픽, 패럴림픽의 공식 음료이기도 한데 이는 코카콜라 컴퍼니가 이 대회들을 모두 공식 후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일본 지사에서 만든 토레타와 코카콜라 모기업의 회사 몬스터 베버리지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몬스터 에너지 음료, 코카콜라 컴퍼니에서 만든 사이다인 스프라이트 등의 기타 음료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콜라인 펩시콜라를 만드는 기업인 펩시코와 라이벌 사이로 유명합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봐서 한국이나 외국에서 펩시는 코카콜라를 넘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펩시코에서는 이에 다른 음료들을 많이 개발하는 등 우회적으로 공략하여
펩시코 전체 매출액은 현재 코카콜라 컴퍼니의 전체 매출액보다 좀 더 높게 되었습니다. 다만 콜라로 승부를 봐 매출액에서 이긴 적은 딱 한 번인데 1980년대에 펩시가 대중문화 역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연예인인 마이클 잭슨을 광고 모델로 사용한 덕이었죠. 하지만 잭슨은 이때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광고 촬영 도중 화재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어 기존에 앓던 피부가 하얘지는 등의 백반증이 악화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청소년기부터 심해져 오던 백반증이 점점 심해져 결국 그는 우리가 흔히 하는 여성들이 발법한 남자로서 상당히 진한 본인만의 하얀 화장을 많이 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이 백인이 되고 싶어서 시술을 받는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악성 노모를 퍼뜨리게 되었고, 이는 마이클 잭슨이 죽는 순간 아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코카콜라가 10배는 넘는다고 합니다. 펩시콜라 역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판매가 시작되었으나 미국인들과 역사를 함께한 상징적인 기업의 가치를 넘기기란 힘드니 말이죠. 이는 앞으로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콜라는 코카콜라인가요? 펩시콜라인가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 군복을 입은 사람이 오센트라는 저렴한 값에 팔도록 하는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 덕인지 당시 미군 장병들 사진을 보면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굳이 할인이 아니더라도 CS 물자 등 군납으로 엄청난 양이 미군으로 흘러갔기 때문이죠. 또한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 서기장이던 요시프 스탈린도 먹어보고 그 맛이 다나요. 코카콜라가 훌륭한 음료수라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그것이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약올라 코카콜라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대체할 음료를 만들도록 지시했는데 뭐든지 쉬운 게 없듯이 역시나 결과는 시원찮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스탈린과 같은 소련 소속이자 육구 원수인 겨울루기 북극해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얻어먹은 미국의 콜라 맛에 반해 냉전 속에서도 미국 정부에게 부탁하여 보드카를 위장한 퓨어 드라콜라를 공수받아 맞았다고 합니다. 당대 냉전으로 라이벌이었으면 서기장과 북극 원수까지 당하게 한 맛이었으니 정말 코카콜라의 맛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대중문화를 뒤흔들었던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그룹인 비틀즈 멤버들도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를 코카콜라로 뽑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들의 곡 중 하나인 Come Together의 노래 가사에서도 코카콜라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측에서 기사는 코카콜라의 최초 건동은 사도라고 합니다. 리스메커라는 리스킨 립밤 기업에서는 코카콜라 립밤을 생산한 적이 있는데 코카콜라 컴퍼니의 인기 있는 음료 10종을 선정해서 그 향이 나는 립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치킨, 피자 등 배달업소에서 나오는 콜라의 경우 1.5리터짜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25리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펩시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카콜라가 판매되지 않는 나라는 시리아, 북한, 쿠바라고 합니다. 너무 대중화되어 문제점도 있는데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깨끗한 탱크보다 싸게 팔아 사람들이 코카콜라 대신 먹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1985년 펩시와의 경쟁 끝에 승리하여 우주식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로는 우주식에 빠져있는데 그 이유는 우주형 공간이기에 팀을 해버리면 액체까지 함께 나와버려 비위생적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코카콜라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는 술을 먹지 않기에 만찬장에서 오렌지 주스를 매우 즐겨 마시는데 코카콜라도 이때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다만 살도 제법 있는 체형이 있고 당뇨까지 있다 보니 제로 콜라를 좀 더 선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공화당 역대 대통령들과 함께 그려진 초상화에서도 제로 콜라를 들고 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서는 백악관 직원이 코카콜라를 챙겨오도록 ICBM 발사 버튼처럼 생긴 단추까지 설치했을 정도로 코카콜라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추는 2020년을 끝으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아이스크림을 매우 좋아하는 바이든이었지만 이 버튼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새롭게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철거해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HOT 스튜디오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